우연히 만난 사람, 우만사라고. 네, 저희들은 여기 뭐 전화해서 뭐 미리 오라고 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오늘 그라운드시 김성원 대표님이 지나가시다가 저기 인사하다가 우리 스튜디오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잠시만 좀 계시다 가라고 제가 붙잡았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용풍TV에서 인사 올립니다. 그라운드C 운영하고 있는 김성원이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기자님 보고 인사드리러 왔다가 잠깐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온 아주 귀한 손님 원영석 기자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해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영석의 진실정치 진행하는 원영석입니다. 예, 이렇게 한국 우파뿐만 아니라 또 좌파 중도 지금 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너무나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국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라운드C 대표님 그리고 저기 이영풍 기자님 하고 함께 이렇게 뭉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조합이 심상찮습니다. 예. 이 조합은 그 폭발할 것 같은데. 오늘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이 열기는 식지 않는다. 이런 말씀. 제가 지난 주말에도 왔었는데 인파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느는 모습 너무나 참 좋고 국민 주권을 회복하자. 부정선거, 재선거 여기에는 국민이 모두 다 통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기가 너무 뜨겁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전에 다른 우파 시위 현장을 많이 찾아가 봤었는데 이렇게 휴가 나올 때마다. 근데 오늘 미팅 보면서 아까 제가 김성원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초당적인 분위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 태극기가 더 휘날리고 이렇게 좀 정치색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좌와 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건 투표인데 그런 투표 절차를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선관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척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뭉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뜻깊어요. 예, 그리고 감동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현장 맨날 저는 이제 유튜브 보면서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게만 보다가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이런 움직임을 보니까 솔직히 뭐 연사도 이제 없이 이렇게 계속 구호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그렇게 결정한 것도 너무 좋고 자연스럽고 정말 뭔가 이게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팍 듭니다. 아니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예. 미국에서는 이 한국의 이런 분위기를 좀 알고는 있습니까? 예, 지금 뭐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트럼프 측근들은 한국 정치에 이제 좀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측근들이나 그 인플루언서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카메라 보시면. 예. 그런 분들은 계속 물어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예. 그리고 뭐 이재명 정권 워낙에 지금 뭐 쿠팡 탄압 이슈도 지금 그 미국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투표 부족 사태, 부정선거 사태 이슈도 뭐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ABC, 뭐 MBC, ABC, CBS 이렇게 주요 방송국에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다뤄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이슈가 좀 많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커지고 있어요. 예, 이런 부정선거 이슈 역시 그렇고 뭐 쿠팡이라든지 뭐 스타벅스 이런 미국 기업들이 탄압 받고 그 대신에 뭐 중국의 알리테무를 이렇게 키워주고 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도 부정선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렇죠. 좀 조직적이고 좀 행정력을 동원한 대응을 했잖아요. 그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까지 이 야당 정치인들조차도 부정선거가 있긴 있나? 부실사항 관리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거 심각하네. 이렇게 된 건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은?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제 걸출하고 강력한 리더가 본인이 이제 부정선거의 피해자이고 또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뚫고 나간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겸용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었습니다. 선관위 문제가 많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면서 좀 동력이 좀 꺼지는 듯한 그런 것이 있다가
요번에는 이제 6월 3일에 일어났었던 엄청나게 많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뻐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 명백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869건의 뭐 쌍둥이 득표수라든가 그다음에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전국적으로 있었고 중복 투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뭐 개표 결과가 바뀌고 그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제도권이 조금씩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들이 정말로 정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엄청난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열기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자면 리더가 끌고 가는 그림이라면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확 열기를 만들어서 제도권을 녹여나가는 장동혁 대표가 그에 또 이제 깃발을 든 그런 그림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 미국인들이 풀뿌리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2020년 미국 대선을 대표적인 그런 부정선거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선 사이클 때 거의 캠페인 활동을 안 했습니다. 거의 지하실에 처박혀 있을 정도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8,100만 표나 받았거든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근데 딱 인물을 보면은 절대로 오바마보다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 특히 이제 우파 진영에서는 이건 부정선거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제가 됐던 게 약간 공통점인데 한국 정치하고 미국 정치의 약간 공통점이 그런 공화당 의원들은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진영이라고 미국도 의원들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할 때 항상 그 질문부터 많이 던져요.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냐 아니냐 막 이거를 음모론자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우파 진영.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흡사한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우편 투표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미셸 박 스틸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 도전 때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첫날에 당일에는 개표 때 그런데 이제 22일 개표를 거의 한 달을 했어요. 캘리포니아가 그런 끝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다 인정하는데 공석에서는 인정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부정선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편 투표를 좀 줄여야겠다. 여론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런 선거 시스템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아이디 그 신분증을 보여주는 게 위법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위법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투표해도 몰라요? 뭐 그러니까 뭐 불법 체류자들도 투표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비시민권자들이 투표해도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주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그 반론이 그 풀뿌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풀뿌리에 일어나서 이제 의원들한테도 압력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세이브 액트라고 부정선거 척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신분증 확인하고 당일 투표 그리고 수개표 그리고 그 사전 우편 투표를 전면 금지화한다. 아프거나 이렇게 부재자 군인들 같은 경우 그런 사례에 그런 아주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당일 투표로 끝내야 된다는 법안을 이게 이제 간판 법안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은 다 아예 생각도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 프레셔를 주는 게 이렇게 그 민주주의 그 성장에 있어서 그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이번에 밑에서부터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폭발한 에너지가 지금 꺼질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미국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점은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요. 많은 의원들이 사전투표를 폐지하자 그 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본투표가 문제 생기면 그럼 본투표도 폐지할 거냐 이런 식으로 최민희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전투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동안.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를 좀 폐지하면서 본투표 기간을 늘린다는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무조건 당일 투표를 하되 하루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대만의 방식인데 사전 투표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났는가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은 왜 여러 일 동안의 투표함을 보관하느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5일 정도.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의심이 생기고 거기에 부정이 틈탈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궁극적으로는 사전투표 폐지된 이유는 사전투표 용지를 그냥 인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장을 막 찍는 게 그렇죠. 아니고 인쇄를 한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누가 어디서든 들어가서 투표를 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근본적으로 사전투표에 투표 선거인 명부를 확인을 못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영풍 기자님이 A라는 투표에서 투표를 해도 거기에서 이영풍 기자님이 정말로 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없고 단 한 번도 선거 무효소송에서 명부 오리지널 내준 적이 없어요, 선관위가. 그러면 우리가 누가 어디서 투표했는지 확인을 못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투표가 아니다. 깨끗한 투표가 아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당일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당일에 했을 때 무조건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행정력이 되고요, 기술력이 되고요,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부정이 틈탈 수 있는 소지를 1%라도 줄이자라는 게 대만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기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당일 투표로 네.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도 투표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가 사전투표를 폐지하면 투표율이 떨어진다인데 하루 만에 투표와 개표를 다 완료해도 대만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형식적으로 사전투표를 없애고 만약에 당일 투표를 이틀간 늘린다면은 형식을 고치는 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개표, 당일 투표, 당일 개표 무조건 하루 안에 끝내야 된다. 저는 이거를 해서 일단은 지금 정치권이 뭐라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전투표 폐지를 밀어붙이다가 뭐 절충안으로서 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일에 걸쳐 단일 투표한다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100% 부정의 소지를 없애려면은 하루 안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법안 발의를 다시 해야 된다. 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보수하고 미국 보수하고 한국 보수의 굉장히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투표 당일에 투표하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원들도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거의 당일 투표를 해요. 그 우편 투표나 뭐 사전 투표로 참여하는 것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는 장난질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부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일 투표로 웬만하면은 그게 끝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도 투표 부족 사태가 제가 볼 때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보수 진영 특히 유튜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당일 투표를 많이 참여해라. 사전 투표가 부정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우파들이 다 당일에 몰려가 생각 이상, 그러니까 선관위가 생각한 이상의 숫자가 나와서 이런 사태를 일으켰고 결국에 이게 긍정적인 효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무조건 당일 투표 하루 만에 끝내야 되고 대만식, 뭐 프랑스식 최소한 그런 식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게 정확하다고 지금 봅니다. 우리가 네.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느냐 방향과 대책은 대충 그림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은 노태학 정도 잡아놓고 그죠? 지금 노태학에 관련된 온갖 뭐 와이프하고 부부 동반 뭐 북유럽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좌파 매체에서 그런 소스가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 의원실 말로 뭐 가서 뭐 비즈니스를 탔는데 1200 몇만 원이더라 뭐 이런 거부터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출근하지 않더라 뭐 이런 식으로 중앙선관위원장과 몇몇만 좀 꼬리만 잘라내면은 이걸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초이수할 수 있는 야당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 사태를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이재명과 민주당의 꼼수를 좀 분쇄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 개헌 얘기를 했는데 개헌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면서 선관위가 이때까지 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단어를 쓰고 개헌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때까지 선관위가 통제받지 않도록 조력한 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죠. 그걸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재명이 빠져나가는 게 나는 상관없어. 선관위가 통제 안 받았지? 개헌해줄게.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이 통제받지 않도록 조력한 게 민주당입니다. 첫 번째,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법안을 3차례나 법안 발의한 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시절입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이 선관위를 조사 못하도록 법안 발의한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개헌 전에. 수사를 해서 왜 선관위뿐만 아니라 노태학도 감옥 가야 되지만은 선관위를 누가 보호해줬는가, 조직전 이런 부정을 누가 함께 조력을 했는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제 개헌은 빠져나가기용이다. 게다가 개헌이라는 거는 기자님 아시겠지만 시간 끌기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개헌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의석수가 안 찼네요. 200석 가까이 없네요. 국민투표 했는데 안 찼네요. 나는 뭐 모릅니다.
그래서 전형진 시간 끌기고 무조건 이 몸통은 이재명 네. 민주당이 돼야 된다. 노태학은 그 과정에 있는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수사, 특검, 그 다음에 야당 추천목, 민주당 추천목 뺀다. 그 다음에 범위 대상은 2026 지선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부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그 수사 범위를 확인해야 된다. 확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예. 김성원 대표님께서 예. 방송 중에 예.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카르텔 조직, 이 민주당이 예. 핵심이다. 네. 예.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예. 그 한 9가지 이유가 있던데요. 아, 맞습니다. 그거 한번 더 설명해 야, 주시죠. 쫙 나라자면 아까 제가 좋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보호해줬던 게 민주당. 두 번째, 국정원이 뭐 비밀번호 1, 2, 3, 4, 5를 캐내고, 그 다음에 해커가 들어갔을 때 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고, 온갖 것들을 알아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정말로 민주당이 민주당이라면, 야, 좋다. 초당적으로 한번 더 깊숙하게 조사해보자가 돼야 되는데, 국정원 너 일로 와. 너 조사 못해 해도 그러면은 보통 공범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정원을 또 때리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같은 편이다. 게다가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다들 거짓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가 지명한 게 바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다. 게다가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아주 가까운 술친구라는 게 알려졌을 정도로 굉장히 친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선관위의 보안업체 윈주도 문재인 후원 회장이 갖고 있는 자회사가 바로 선관위의 보안회사다. 게다가 최근에 또 주진우 의원이 캐낸 게 뭡니까? 많은 수의계약을 주는, 선관위가 많은 수의계약을 주는데 여러 가지 그 외주로 주는 계약의 83%가 수의계약인데 그 중에 또 이제 친민주당 또 의원이 섞여 있다. 게다가 또 보면은 이때까지 선관위가 뭐가 있었습니까? 선관위 이전에 김세환 사무총장이라고 그 사람의 핸드폰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의 핸드폰 내역 중에 정치인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또 민주당이 또 섞여 있습니다. 다 굉장히 민주당이 많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외부 계약을 하면은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이게 경쟁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의 계약이 거의 89점 얼마나? 거의 90%예요, 90%. 그렇죠. 10건 하면 9건이 수의 계약인데 수의 계약한 업체를 딱 라인업을 해봤더니 1등부터 10등 수의 계약한 업체를 딱 보니까 사회이사들이 다 주요 민주당 인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게 선관위를 비판하면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맞아. 법안을 발의한 게 민주당.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국민들이 공범이구나. 카르텔이구나. 명백한 거죠.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선거 관련한 이득을 받고 선관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 거대한 카르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법부가 보호해주는 이 카르텔. 굉장한 카르텔. 게다가 문재인이 임명한 민유숙 대법관. 이 사람은 2020년 총선 비례대표 무효소송을 집행하러 나왔다가 심판하러 나왔다가 나는 앞으로 재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증거도 아무것도 채택 안 하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다 같은 편이다. 그리고 선관위원회를 비판하는 보수 논객들을 민주당이 또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만 해도 한몸 일심 동체라는 거 아니겠어? 한 몸이다. 그렇죠. 어제 난 기사 보니까 선관위원들이 일본하고 캄보디아 가는데 민주당 직원들을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완전히 같이 가는 거네. 같이 움직이는. 맞아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미국에서도 사실 부정선거 이슈라는 거는 계속 이어져 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MBC하고 인터뷰하다가 기자가 자꾸 부정선거 없다는 듯이, 음모론이라는 듯이 얘기해가지고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게 논란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정선거가. 그리고 역시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부정선거가 매번 유리하게 가잖아요. 결과가 똑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외쳐왔고 지칠도로 정말 많이 지쳐 있기도 한데, 이제 FBI가 얼마 전에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슈가 있고, 특히 이제 터시 갭을 국가정보국장이 올해 이번 달을 끝으로 퇴임을 하시거든요. 퇴임하기 전에 그동안의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들, 그 데이터들을 다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6월 30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그 컨텐츠를 담고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터스기 하벌드가 그냥 그냥 그 우편 투표로 조작했다 이 정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작년 6월에 백악관 그 내각회의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해킹으로 숫자를 교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산. 예, 게다가 작년에 이제 그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생포한 것도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 뭐 대다수 언론에서는 마약 카르텔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포한 거다라고 많이들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베네수엘라 쪽으로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올라오는 마약은 전체 마약이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부정선거 척결의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 국가가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전자 투개표기가 스마트매틱하고 도미니언인데 이게 다 베네수엘라 엔지니어들이 만든 그런 전자 투개표기예요. 근데 미국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캐나다도 쓰고 앉아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CNN에서도 CNN이 대표적인 좌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이걸 의혹을 제기했어요. 왜 우리 미국이 IT 강국인데 그 베네수엘라 후진국에 그 기계를 쓰느냐 이슈가 근데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카르텔이 어떻게 막은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터스기 하벌 국가정보국장 이제 퇴임하면서 그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마두로가 베네수엘라만 부정선거를 일으킨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36개 국가고요. 직간접적으로 72개국 내지 106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때문에 생포한 거예요, 마두로를.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도 다 대부분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질문도 던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법률팀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왈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는 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보수 진영이 뭐 큰 거 온다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큰 거에 온다면은 터스기 하벌드 국가정보국장, DNI 국장 입에서 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우만사입니다. 우연하게 만난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그라운드시 김성원 대표님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현지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리 원 기자님,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다음에 한번 저희가 여의도 스튜디오를 한번 직접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또 이 바쁘신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용풍 TV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 잠실에 이 민주화 운동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또 더우나 항상 이렇게 밖에서 고생하시는 윤필 기자님 너무나 존경하고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 3일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이 부정행위들이 적발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카르텔들의 대한민국 기만 행위가 너무나 이제 이 꼬리가 기니까 밟힌 거죠. 잡힌 겁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침묵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이고 마지막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국민들이 둘불처럼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자.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렇게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죠.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예,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정말 그냥 우연히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데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제도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보수 진영이 많이 분열이 된 상태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제가 볼 때 결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권에서 이 목소리를 내는 분이 국힘당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장 대표를 향해서 뭐 실망하신 분들도 있고, 좀 그 기대만큼 못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열렬히 지지했던 분들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결집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권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제도권이에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하기도 좀 어떻게 보면 서글프지만 원래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도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괴리가 있는 건데 그 괴리를 이렇게 우리가 좁혀나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시위를 열렬히 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분열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쳐주시는 국힘당, 제도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국힘당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우리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좌우 다 같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끝으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라운드시 김성원 대표님, 그리고 우리 미국 현지에서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 원 기자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현철 대변인 요즘 핫합니다.